오늘 제 발표 제목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의 내부감사제도 과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주로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비영리 조직의 개념과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는 학자의 전공에 따라서 서로 그 견해가 좀 다른데 비영리 조직을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크게는 그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정부와 정보기관이 있고 공공부문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유엔의 통계에서는 이 공공부문을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을 제외하는 것을 비영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다시 보시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비영리 및 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공동회로 나눌 수 있고 그 스펙트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배구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견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법인 법에 의한 거고요. 또 그 상생세법상의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있고 작년에 법을 바꿔서 예전에 지정기구단체, 법정기구단체라는 것도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법인 법에 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현실적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한전이나 LH, 철도공사 같은 영리기업과 유사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주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익배당도 하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 획일로 인해서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목적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주로 비영리 단체들이 가급적 모든 비용을 그 사업 수행 비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조직이나 그 부정이나 횡령에 관한 그 유혹들도 있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부 통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정보보조금과 관련된 중빈 관련 그 지적사항을 가져왔는데 이런 지적은 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이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라는 경우는 아닌데 그 영리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사를 감독하는 방식이 그 영리형에서는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형의 경우에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총회에서 우리나라 번역말이 그 감독이사회 또는 감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회라고 말씀드리면 감사회를 한 7, 8명 정도 되는 감사 그 회 구성원들을 선임을 하고 이 감사회, 감독위원회에서 다시 경영이사회를 선임하는 이원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이 19세기 말에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런 데서 쓰는 것을 아시아형이라고 하는데 상권분리 비슷하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멤버들 감사를 각각 선임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이렇게 그 개념이 다른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내부 통제상의 개념의 내부 감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아까 앞에 발표하실 때 말씀드린 걸 보면은 감사의 보조기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 통제에서 나오는 내부 감사실인데 이게 보면은 영리형이나 독일형은 우리나라에 감사제도가 없으니까 다 그 대표 산하에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대표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영리법인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큰 기관들은 상임 감사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감사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한 비영리 복지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 감사가 없어서 그 내부 감사실이 거의 다 대표 밑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감사를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적인 외부 감사는 그 공익법인이 상경세법에서 뭐 의료법, 학교법 이런 거 학교법에서 받는데 외부에서 편전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감찰 감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감사는 그 내부 감사실의 감사, 그 다음에 정관에서의 감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감사실 감사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 통제 일원인데 대형 공공기관이나 대형 복지단체들만 그 감사실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아마 비용과 편익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그 감사실이 대표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학교법인은 제가 본 것으로는 내부 감사실이 총장 산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 이사장 밑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용어가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가급적 정관상의 감사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가 그 관련 내부 감사 현실을 보면은 동창회 같은 데들도 감사가 있긴 있는데 그 감사 직무는 개인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리법인도 나왔지만 감사할 수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 공시를 보게 되면 거기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올려놓는데 내부 감사 보고서를 올려놓는 단체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저도 한 30년 전에 몰랐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법인들의 감사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사만 그 등기부에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등기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회사를 가져왔는데 주식회사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이 다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고 12번에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비영리법인들은 이게 안돼가 돼요. 등기가 안 되고요. 그에 관련돼서는 우리 대법원 밑에 있는 그 법원 등기부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에서 이렇게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단법인, 그다음에 공익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모든 데 다 적용이 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1960년에 만들어졌던 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조항이 일본이 19세기 말에 도입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법무부도 한번 2번 정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회기 종료를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감사가 등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징세법상의 양식 2가지인데요. 위에 거는 출연연 한 보고서에서 이사 등의 선임명세서고 밑에 있는 것은 출연 이사 등의 주요권을 현당 명세서인데 거기는 이제 이사 등이라고 많이 됐기 때문에 이사 및 임원을 말하는데 상징세법상에는 임원에 관한 정의가 없고요. 법인세법상에는 임원의 정의에 그 감사가 포함되긴 하긴 하지만 양식상의 감사가 별도 명시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는 감사를 기재하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의 감사 경시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 통계가 되는데 우리나라 2000년도 기준을 보면은 총 법인 수가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59,71개가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그 비영리 법인이 신고했을 경우라서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익법인이 전체가 9,860개인데 대부분 글씨가 좀 작지만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소규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는 감사 실태 조사에 대해서 우리 김광현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발표를 부탁하시면서 그 이제도를 그걸 좀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우선 2015년에 조세연구원에서 나왔던 그 공공기관 감사제도 운영 분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58개 기관에 대한 그 분석인데, 책 내용이 얼마 되냐면 139쪽 정도 되고요. 거기 안에서 세 가지 결론을 내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산 2조 원 이상 공공기관 감사위 내에서 상임이사가 상임 감사위원이랑 결혼하는 것이 좀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조그만 단체들의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상임 감사 제도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출신들이 감사가 됐을 때 별로 일을 못해서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법인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이런 데들은 그 감사 실태에 대해서 조사 분석된 것이 없고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그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라는 그 단체의 그 홈페이지인데,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 또한 지금 올해 정부가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정치권에서 내려오고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떠들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조직도에 보면은 감사가 조직의 넘버 2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넘버 2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공공기관은 넘버 2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넘버 2가 아니고, 그 이외에 학교법인이나 그 다음에 공공법인에서 저도 몇 군데 비상금 감사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결코 넘버 2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과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주요 대규모는 사회복지단체들의 그 감사 현황인데, 공동모금에는 윤리감사실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 4명 정도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국내에서는 감사실은 있는데, 그 감사실의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있는 단체 5개에는 감사실은 없는데, 제가 도와드린 몇 군데도 있는데 명칭을 아마 다른 거로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실이 없는 걸로 표시를 했고요. 이 발표 표시한 분들이 공인회사들인데, 공인회사들이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이쪽에 감사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실은 거의 대표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방법을 좀 보게 되면, 우선 민법은 이 감사가 자산법인이나 재산법인이나 모두 다 임의기종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선택사항이 되어 있고, 공익법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법, 학교법인법, 공공기관은 다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다 빨간거로 써놨는데, 법률은 민법은 바꾸지 않고 다른 법률만 각 개별법에서 바꿔서 서로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익법인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하고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익법인법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때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서 75년에 이게 위정의 시절에 만들었고요. 우리 공익에서 선배인 박찬종 의원도 여기 위정의 국회의원 때 이걸 법을 만들었던 분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사례가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에는 사명결의도 가능한데, 공익법인법의 그런 것은 사명결의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감사는 임의가 가는데 여기는 필수기관이에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비영리업계에 있는 분들도 이 두 가지 법률의 차이를 별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복지법인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법인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비영리법인들은 여기 써 있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어금니아빠 이런 데가 다 뭐냐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조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중부처별로 이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부처에서 이 허가권을 가지고 실무하는 그 공무원들이 가장 말단 공무원이고 좀 근무하다가 계속 바뀌고 돼가지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여기 사단법이나 재단법이 견제받지 않는 시민단체들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밑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자격을 보면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공익법인법, 공공기관, 사회복지법 이런 데들은 이제 회계나 이런 것들 자격증, 지식을 가진 자들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 시간에 발표됐던 상법상의 감사보다 훨씬 더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해상충에 관한 걸 보면은 민법에는 당연히 임의권이 더 없고요. 다른 법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감사 직무에 관해서 좀 보게 되면 여기다가 써놓기를 우리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 다음에 뒷장에다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권을 넣어놨는데 우선 상법이랑 물론 주식회사는 다르긴 하겠지만 주식회사의 감사의 업무하고 그다음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공익법인법 이런 쪽을 서로 조화를 해서 감사 직무를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보고서 양식인데 지금 감사보고서 양식이 제정된 거는 사립학교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 것만 나와 있고 다른 데서 나와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는 회계사가 한 명이 꼭 들어가서 감사를 하게 돼서 이걸 사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회계사 선배도 이게 너무 리스크하다 그래도 안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어느 게 있냐면 사립학교만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도 수행했다는 문건이 있긴 있지만 주로 우리가 회계사들이 쓰는 회계감사 보고서 양식을 거의 갖다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회계감사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감사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일반적인 감사 기준이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부정이나 불비가 있을 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관행은 감사가 꼭 이렇게 서면에 의한 감사 보고서를 써서 사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관행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무회계에 대해서는 우선은 방해했을 때 민법상의 과태료가 있고요. 공익법인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라서 좀 강화가 됐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비영리법인들의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 같은 것들을 정관에 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비상근 이사가 거의 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한도를 보수의 몇 배 이렇게 넣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선된 활성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법,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기부금 분법, 그다음에 기재부에 있는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바꿔야 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법무부의 정부안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 있는데, 그 전문가나 그 병리업계에서는 그것이 법무부에 자리 하나 만드는 이런 것만 만들었지, 시민공익위원회 만든 것만 열심히 만들고요. 나머지 문제 있는 것도 하나도 고치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제가 요약을 써놨는데, 정부안을 철회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감사기관을 계속 임의기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이나 사회복지법 이런 것처럼 필수기관을 할 것인가 이슈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필수기관이 아닌데, 재단법인은 감사를 필수기관을 하던가,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에서 보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의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을 약간 보면은 그러니까 이사선임위원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써놨는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2013년 정도에 통합식 장로교회 연금재단 감사를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이사들의 비리를 계속 누가 제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제기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감사를 해임을 해가지고요. 한 2년 동안 소송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보면은 최근에 재단법인 선악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성추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사장을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있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를 두던가, 아니면 독일식의 평의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이런 제도를 넣어서 이사들을 선임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거의 비슷한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재단 법인 지배구조를 보면은 쿠라토리움이라고 해서 감사가 있고, 이게 법적 필수기관 아닌데 재단 설립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을 게 있는데, 일본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 평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권장사항이었다가 2006년에 일본이 공익법인 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재단법인은 평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사회복지사업법 별도가 있는데, 공익법인법을 만든 뒤에 사회복지사업법도 평의위원회를 도입을 해서 일본의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평의위원회가 이사들을 선임하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학교법인도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감사 요건은 아까 우리나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빼고는 거의 다 회계나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민법은 없지만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곳에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에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회계사나 변호사 아니면 기타 회계나 법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들의 경우는 상당법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관련된 감사위원회 포럼도 있고, 거기서 표준 감사 로봇가 개발되고 있는데,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재원도 별로 없어서 관심도 별로 없지만, 이쪽에도 비영리 섹터에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복지법인
그 이사를 하면서 받았던 거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시키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법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단체들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사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학교법인을 보게 되면 내부 감사실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상의 감사가 있고 외부회계 감사가 있고 교육부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부 감사의 감사가 1차 감사고 그 다음에 그 정관상의 감사가 2차 감사 그 회계 감사가 3차 감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받다가 시간이 다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중복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기타 공익법인도 거의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영리법인도 마찬가지지만 비상금 감사가 과연 충분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감사 업무를 보조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작은 비영리 법인들의 경우에는 상금 감사를 둘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표나 그 집행임원들의 윤리와 상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내부 통제 기능, 내부 보존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적인 감사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상근도 있고 비상근인데 비상근들도 상당한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법인들의 경우에도 그 우리 회계사들이 비상근 감사를 하면서 그 명문화되진 않지만 그 실제로 일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거의 자원봉사 형태가 되고 회의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회계사들이 이런 데 도와주게 되면 이것도 개인적인 처음이지만 그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 공인회계사 그 CP 시간으로 인용해줘서 사회봉사 차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지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슷하겠지만 우선은 그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걸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베껴왔기 때문에 일본 거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제도고요. 일본은 그 민법을 보면은 1898년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민법을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의 민법 총칙도 그 독일의 민법 총칙을 베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는 보면은 감사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 독특하게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한 5년 이상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고 뒤에서 설명드리는 일본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도 감사제도를 두되 그 임의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그 공부했던 것의 그 결론이고요. 이 제도가 일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대만, 만주 지금 없어졌지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2006년에 개정되기 전에 일본의 법령하고 우리나라 법령을 비교해서 쓰는 것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참고로 기부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그 지금 일본의 학교법인 같은 데이 남아있는데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전에 기부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저거는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975년에 그 공익법인법을 만들면서 그 공익법인법상에는 감사가 2인 이상이라는 말을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관행이 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사회 감사의 멤버를 뭐 7명, 8명 이렇게 두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는 이 법률 때문에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상법상의 주식회사 감사제도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독일 사람인데 그 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법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헌법도 만든 그 독일 학자인데 그 상법을 만들면서 기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주총회, 그 다음에 3인 이상의 이사, 그 다음에 3인 이상 또는 5인 이사의 그 감사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주주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인데 감사는 임의기관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그 감사가 필수기관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독일 학자가 독일식의 이원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이런 제도를 추천했을까? 그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그 일본 학자가 써놓은 그 논문이 있는데 아마 그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식 자본주의랑 다른 거가 뭐냐면 은행들이 그 산업 주식회사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독일의 감사회 제도는 대주주가 그 경영이사회를 컨트롤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약간 폐해가 있다고 해서 그 새로운 제도를 일본에 도입했다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은 문화일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 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한테 그 올바른 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별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가 쓴 거에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일본 상법이 독일 영향을 받았지만 지배구조는 독일 제도를 분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레슬라그라는 학자의 독창적인 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썼냐면 이것도 학자가 좀 다르긴 한데 감독하고 검사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써서 그 경영자에게 사전에 지시하는 것,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사후 감사, 검사 이렇게 그 합친 말을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1950년에 미국 애들이 들어가서 그 일본 상법을 미국식으로 고치도록 여러 가지 추천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IMF가 나고 나서 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던 거랑 비슷하게 1950년에 미국에서 감사 제도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감사 제도를 없애지 않고 업무 감사만 하지 않고 회계 감사만 하는 거를 바꿔놨는데 일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때 감사 제도를 완전하게 정비했으면 지금처럼 그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걸 베끼고 나서 지금 아시아식이 꼭 올바른 것 아니다 영미가 좋다 독일이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폐해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00년에 도입을 했고요. 이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느 제도가 좋은지는 그 단체가 속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문화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선택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익법인법 전면 개정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서 정부안을 철회를 하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 민법학자들이 계시지 않지만 제가 만난 법률 전공하신 분들 보면은 헌법 전공하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민법 전공한 분들이 가장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지금 사법고시가 아니고 지금은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회 때 들여다보면 출제위원장이 가장 심의를 하는 일이 뭐냐면 민법학자하고 헌법학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 민법 중에서 법인편을 바꾸는 게 2번 올라갔다가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민법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바꾼 게 딱 2가지인데 비영리법인의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를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등기를 한다면, 고투한다는데, 지금 상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배구조에 대해서 IMF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것,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밑줄 친 거는 우리 김광희 회장님의 키워드인데, 우선 감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상의 감사는 이사나 이사장을 견제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내부 감사실에 있는 감사는 내부 통제에서 부정이나 적발하는 감사,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를 시킬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비영리법인의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이사들이 집행임목으로 일을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리법인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사회 멤버들은 거의 비상근이고요. 이사장도 비상근은 물론 상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사장도 거의 비상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학교는 이사장이 정권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회 멤버하고 학교랑 독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일본식 아시아식인 식이지만 약간 미국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면이냐면 이사회 멤버하고 실제 집행기구는 좀 독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를 표시기관을 모두 할 것인가, 이것은 좀 소규모 단체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부 통제나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발표해 주셨는데요. 내부 우리 비영리 조직의 감사제도, 비영리 제도에 대한 아주 큰 연구를 하고 계신 이회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수에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감사원 관점에서 아까 정연대나 이와 같은 국가의 보조금들에 대해서의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횡령이나 이런 면들이 발생되었고, 최근에 이제 특별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대책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면에서 하나는 지정감사제도, 아까 공익위원회나 이런 면에 민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건 상당히 비상임 감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효성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의 회계 감사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 어딘가, 이 면에 대해서 우리 백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실은 제가 청년민간협의회 사회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면에 있어서 이제 내부 고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면이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때 내부 고발했을 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면들이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을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배 교수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근데 횡령 이런 말씀은 어느 단체나 다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진보 쪽은 보조금 거의 이제 못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쪽에서 보조금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시민단체를 보게 되면 1000개의 시민단체가 있으면 한 950개는 진보단체고, 그 다음에 50개 정도가 보수단체인데, 보수단체도 이게 정부 돈이니까 막 그냥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대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우선 보조금 줄 때 기준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피드백하고 감사하는 이런 제도,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틀어막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정감사제도는 지금 영리법인의 6+3 이런 거를 도입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요즘에 공익법인에 네. 지정하듯이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감사를 아예 지정을 보고를 받는 데서 해갖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3년 전에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주기적 감사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최경호 의원이 지금 부총리 하던 분이 우리 아마 최진경 회장님이랑 거의 친하니까 거기도 부탁을 해서 상생세법상의 공익법인도 주기적 지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 통과할 때 그 부재 조건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 넘어갔는데 사실 그 상생세법의 공익법인은 그냥 어바웃으로 한 10,000개가 있거든요. 10,000개가 있는데 그 상장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 같이 1,000억 이상의 회사, 1,000억 이상의 공익법인이 한 100개 돼요. 100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다를 그 지정감사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10,000개 중에서 받는 대상이 한 1,000개도 안 되는데 1,000개 대상에 대해서 주기적 감사 지정되는 거는 비영리법인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인 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해서 지정제가 실시가 되는데 190개가 되니까 1년에 30개만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기도 하긴 하지만 과연 비영리법인의 이런 그 주기적 지정제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고 올해 학교법인도 시정이 되잖아요. 근데 학교법인은 그래도 재정이 일반 공익법인보다 조금 낮습니다. 학교법인도 지금은 10년 등록금에 동결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도 이게 개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회계사들 모임때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거는 회계사들 업무 돈만 벌게 하는 이런 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부고발제도는 지금도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기록단체들 요건에 보면은 어디다가 링크 시켜라 이런 것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선 직원들이 내부고발 제도의 그 효용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외부 감사는 대부분 지금 결산 감사에 주로 이제 중점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가 보니까 솔직히 회계사들이 외부 감사 가더라도 결산서는 이대로 돈을 썼다라고 표시만 되면 그것이 목적 사업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회계사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내부 감사 제도에서 가장 큰 포커스는 결산서 감사에 대한 성격보다는 단체의 목적, 정관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또 단체가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치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관점. 그래서 보통 이제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아까 말씀하신 거 일부 나와 있지만, 내부 감사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 감사에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급사의 감사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도 감사가 업무 감사하고 회계 감사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일본 걸 말씀드리면 그것도 우리나라 똑같이 받았지만 상법에서 보면은 일본이 그 업무 감사를 없앨 때는 우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됐는데 비영리법인은 남아있긴 한데 사실 우리 회계사들이 회계 전문적인 것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감사의 업무 감사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감사제도 딱 없애고 미국식으로 이사회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감사는 회계감사보다는 그 업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사회나 이사장에 대한 견제 기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최 의원 우리 최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한 번 더. 예. 예, 저 가료 회계법인의 이천환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에 영리법인 내무감사도 그렇고, 비영리법인 내무감사도 그렇고,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현내에서 영리법이나 뭐 비영리법인 내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떤 타이틀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자리로만 이렇게 임명하고, 사실 감사는 이사회 참석해서 이사회 운영도 뭐 보지만 사실은 이사회 이전에 회사 내부 와가지고 업무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사나 대표이사나 주주들도 감사가 이사에 참석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를 하고 감사 역할을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감사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도 회계사가 감사를 있는 단체조차도 재무제표 나오는 거 보면 뭐 심하게 보면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쁘고 타이틀로만 생각하고 사실은 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내서 와서 봐야 되거든요. 이사회 하기 전에 적어도 결산서나 이사회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도 안 하고 본인도 생각을 안 해서 사실은 이제 감사인들이 자기가 역할을 뭘 해야 되는지를 더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이사회나 이런 데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같이 이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를 맡기는 사람도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또 감사를 맡은 사람도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하나의 준비되신 우리 배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에 13번 슬라이드, 지금 우리 나누지 보시죠. 자료집에 36쪽에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사전에 제가 이제 같이 좀 봐드리고 그래서 좋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등세법상 보고 양식 이런 게 조항이 지금 13번 슬라이드에 있어요. 오늘 들으면서도 나는 연구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곡입니다.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저의 코멘트로서는 저도 또 많은 생각을 그동안에 비영리법인 감사 생각해 왔습니다만, 감사를 필수기한하게 된다. 그러니까 민법상에 아까 이미 되어 있는 거 100% 홍익법인처럼 100% 민법상의 모든 감사에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은 개정될 거고, 아마 언론기관에서 여기 취재하고 있는 계실 겁니다. 자료도 사전에 다 홍보용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그것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가 감사를 맡는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나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등기를 의무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필수기구가 되면 이사만 등기하는 것을 감사도 같이 등기하게 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 상등세법에 우리 저 조항을 우리 전문가들도 은연중에 좀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사등 선임명세사라고 저렇게 하지 말고 임원 선임명세사라고 했는데, 제가 저거를 고쳤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사 및 임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사는 임원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임원 명세서로 하고 거기에 이사와 감사를 다 같이 쓰도록 이렇게 정리를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우리 자료집에는 지금 그거를 그렇게 임원으로 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정신 문화로 아까 이제 잠깐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감사를 맡는 사람들이 체경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감사 정신 문화일 수도 있겠고요. 뭐 제도도 당연히 보완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되게 유명하신 분, 뭐 되게 좀 프로필 좋은 분들을 감사를 모시는데 그분들은 바빠서 사실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뭐 여유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참여하고라도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좀 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 사실 좀 애정과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배 교수님 또 잘 아시니까 말씀드려요. 이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비영리 쪽의 문제들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를 말씀드리면 이사들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사 후원이 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이사를 못 채워서 이사 후원한다는 얘기가 하고 또 감사도 보면은 사실 이게 감사가 우리 성 교수님과 발표 자료가 있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어로 말씀드리면 인테그리티 성실성 같아요. 근데 성실성인데 이게 대표의 생각이 감사는 거추장스러운 거 이렇게 되면 감사 잘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쁜 사람이면 또 못하는 거 이런 거가 돼서 과연 이게 우리 감사를 맡을 때 이게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피소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발표를 우리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 조직의 우리 감사 제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고